자, 이번에 17번째 물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양주시 별내동에 다가구 2분의 1 지분 매각이 나왔습니다. 대항력 있는 세입자는 없고 2분의 1 지분 매각인데 이것이 10억짜리가 7억까지 떨어졌다가 4억 9,800까지 떨어진 겁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학도 없고 집도 여기 보면 새로 아주 잘 지어진 거예요. 잘 지어진 건데 여기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십시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했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했잖아요. 여기 보면 며칠 됐죠? 2021년 11월 26일 날 했죠. 자, 그러면 2020 11월 26일 날 했으면 자 보세요. 여기 11월 8일 날 지나고 난 다음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죠. 그러면 요 12월 13일 전에 공유자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는데 12월 13일 날 아무도 낙찰받은 사람이 없었죠. 그러면 아까 서면으로 우선 매수 신청한 사람은 이때 최저가로 7억 1,272만 4천 원에 가져가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몰라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아무도 안 오니까 그냥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유자는 일단은 우선 매수 자격이 어땠나? 실효된 겁니다.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게 우리 공투하는 수강생이 여기를 답사를 다 갔다 왔더구만. 갔다 왔는데 여기 1층이 커피숍인지 아니랬더니 커피숍이 아니고 바래, 바. 밤에 저기 뭐 하는 그런 거 있고 걔도 아주 잘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분의 1 낙찰 받아서 이거를 지금 공투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법인을 한 2개를 우리 거가 있고 그분께 이제 그거를 같이 해갖고 공투에서 자기는 얼마를 집어넣고 우리에서 같이 얼마를 집어넣자. 그래서 공투로 가자고 이게 결정이 된 물건이거든요. 낙찰 받게끔 되면 이제 이 공투를 같이 투자하실 분 해갖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면은 이 정도 가격이라면 뭐 전세만 놔도 투자금이 다 뽑힐 수 있을 정도예요. 요 보면 집 상태가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우리 그 수강생이 한 분이 우리 공투하시는 분이 가서 싹 다 조사까지 다 해갖고 왔더라고요. 그 세 놓는 거, 여기 현장 상태 뭐 다 조사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는 은행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대출 안 해주는 원인이 뭐예요? 공유돼서가 아닌 게 아니라 여기는 방이 여러 개 때문에 방 빼기를 하기 때문에 정면으로 집어놨을 때 그래도 신청하게끔 되면 그걸 문제가 될까봐 안 해줘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에는 현금 갖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현금 갖고 들어갈 때 우리 공투로 해갖고 같이 모여서 들어가서 하면은 편안하게 받는 거고, 싹 정리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전세를 다시 놓는다 그러면, 우리 반가게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전세 놓는 걸로만 해도 충분히 다 투자금 뽑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번째 물건입니다. 청주시 청원구 토지 건물 15분의 2 지분 매각입니다. 제가 지분 매각은 어떻게 판다 그랬죠? 협상으로 판다 그랬죠? 자,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안 되면 경매로 판다 그랬죠?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15분의 2인데 여기 누가 살고 있죠? 유검순이가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송옥육인데 송용옥이는 대항력이 있지만은 보증금이 1,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건 뭐 무시해도 되겠죠. 여기 누가 살고 있죠? 유경순이가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김석정 지분이 경매로 나왔죠. 그러면 유경순과 김석철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매는 왜? 김석철 지분이 경매로 나왔죠.
그죠? 여기 김석철 지분이잖아요. 15분의 2란 말이에요. 근데 거주하고 있는 건 누가 거주한다 그랬지? 아까? 유검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 유검순이가 누구죠? 여기에 상속받은 사람들의 엄마가 쓰죠. 37년생. 그러니까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어 지금? 엄마가 살고 있고 방 하나 세줘갖고 월세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전세를 쓰지 않고 월세 노인네 거기서 살면서 저기 쓰라고 해갖고 월세로 받고 있고 방 하나 월세로 받고 있고 거기 노인네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잘못돼서 지분으로 경매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 아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1,100만 원을 갚아버리면 제일 편안하겠죠. 근데 만약의 경우에 이 김석철이라는 사람이 이것만 빚을 진 게 아니라 빚을 여러 개 질 수도 있죠. 그럼 이걸 취하시키면 또 경매가 들어올 수 있죠. 그럴 때는 이것이 뭐야? 취하를 시키지 않고 공정 우선 매수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보면.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보면 먼저 번에 우리 그 아파트 지분 경매 들어간 것 중에 보면은 공유자가 와갖고 법무사 데리고 왔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지 않고 바로 입찰 들어왔다 우리한테 진 거 보셨죠? 얘기 들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성남에 있는 건 아파트는 우리가 낙찰받은데 우리보다 더 썼는데 돈은 봉투에다 안 넣고 자기 백에다 넣어갖고 1등 됐습니다 했더니 자기 백에서 돈 내놓으니까 그 담당이 아까 여기 봉투에다 넣어야 된다고 설명했는데 왜 백에서 나와 했더니 아니 이건 돈이기 때문에 난 백에다 놓고 이제 낙찰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낙찰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걸 다 알지만은 경매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우선 매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무시하고 그냥 어떻게 한다? 입찰에 들어간다. 우리가 보게끔 되면 이런 것을 들어가게끔 되면 3번에서 4번 들어가게끔 되면은 공자 우선 매수가 2번에서 3번 정도는 오고 1번 정도나 2번 정도는 우리가 낙찰을 받아요. 자,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은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게 묶이는 거예요. 마진이 별로 없어도 묶이지 않고 어떻게 한다? 빨리 빠져나올 수 있으면 그건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오면 뺏기는 거니까 묶이는 거 없죠. 근데 낙찰 받으면 무조건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 협상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협상 안 한다고 가정합시다. 안 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죠. 그러면 여기 유검순이 누구 내질까? 여기 아들 중에서 일정 누구 내질까? 석봉이 내질까요? 석준이 내질까? 이 엄마가 여하타까지 혼자 살다가 큰 아들 집에 들어가면 큰 아들 며느리가 환영해? 환영해? 그냥 얼른 1200만 원 줄 테니까 그냥 거기서 살고 계세요 이래. 2천만 원을 줄 테니까 2천만 원이 날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다시 갖고 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보면 99% 협상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 놓고 들어간다? 입찰 들어가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9번째 대구 달서구 아파트 6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6분의 1인데 8,800이 6,100까지 떨어지니까 누군가가 7,700에 낙찰받았죠. 주식회사 공간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보게끔 되면 미납을 했죠. 경매 전문가가 낙찰받아갖고 미납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제가 다음 달에 소송 경매를 강의를 하게끔 되면 우리도 이렇게
낙찰을 받았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잔금을 안 내고 우리는 받고 입찰 보증금과 위로금 받으면 우리 잔금 안 내요. 딱 보면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 보면 지분권자가 여러 명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분권자가 서류상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해 놓는 겁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그러면 아무도 낙찰자가 없으면 공유자 우선 매수 하는 거고, 만약에 낙찰자가 없는데 그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거를 죽이고 다른 공유자 또 있죠.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한다? 다른 공유자가 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걸 떨어뜨리는 것이 원칙인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지금 그럼 그냥 간다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6,100인데 처음에 먼저 번에는 7,700에 낙찰 받았죠. 이번에 7,800 주고 낙찰 받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싶어. 그럼 또 줘, 돈? 위로금 또 줘? 제가 보기엔 조금 좀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실전 사례는 저기 뭐 다음 달에 그 수석명매회 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우리의 수강생들이 낙찰받은 것이 이렇게 잔금을 안 낸 것이 여러 건 있는 것이 실전 사례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됐는가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뒤처리를 하는가가 실전 사례가 들어보면 금방 압니다. (20번째)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일산 서구 아파트에 대지권 미등기 나왔습니다. 대지권 미등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에 포함된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 등기부등본을 보게끔 되면 보십시오. 등기부등본 되면 이게 표제부에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아예 대지에 관한 건 없어. 써 있지가 않아. 자, 그러면 대지에는 써 있지 않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아파트가 자 보십시오. 아파트가 여기 보게끔 되면은 303동 22층이죠. 303동이잖아요. 그 3동 2202호인데 여기에 대지권 없는 것이 303동 22층만 없어. 1층도 없어. 다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전체가 문제죠. 근데 감정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아직 서류가 넘어서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지 대지권이 나한테 안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지권 미등기 무시하고 입찰에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21번째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지금서부터 나오는 제주시 물건은 이번에 그 제주도에 현장 답사를 가거든요.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지금서부터는 이 뭐야? 현장 답사 가는 물건입니다. 이번 31일 날 비행기 제주도에 갔다가 1일 날 비행기 타고 오는 겁니다. 제주도에 왜 가요? 현장 답사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아니, 말은 땅 보러 간다는 얘기고 머리가 아팠으니까 한번 휴식하러 한번 가는 거예요. 1박 2일 뭐. 여기 보시게끔 되면 뭐냐면은 여기 보면 우리 수강생 중에 공인중개사가 있거든요. 여기. 그 공인중개사하고 이제 같이 가서 제주도에 물건 변화되는 내용을 듣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제가 여기에 펜션을 4개짜리가 반값으로 떨어진 거를 찍어줬는데 그분이 낙찰을 받았어. 그거 다 정리했어. 하고 이제 정식으로 그 펜션 오픈하더구만.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그 오픈한 거를 강의를 듣는 건데, 자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게끔 제가 준비를 하는 건데, 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취득세 얼마 내죠? 1%. 1가구 1주택. 1가구 1주택. 그 다음에 1가구 2주택은 몇 프로 내죠? 8%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가구 1주택 4%.
1가구 2주택 8%, 1가구 3주택 12%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지금 이분이 집을 4개를 낙찰받았죠. 그럼 4개를 등기하죠. 그럼 맨 첫 번에 등기하는 거는 몇 프로? 4%.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하는 건 몇 프로? 세 번째 등기하는 건 몇 프로? 12%가 되네. 아,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러면 그분은 그걸 어떤 식으로 등기했냐면 사실 그분이 낙찰을 받아서 그 문제를 나누고 의논을 했었어요. 아, 그러다가 어떻게 해보자고 했더니 교수님 말씀대로 해결이 됐습니다 해갖고 한 개로 해결이 됐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해결이 되고 글을 쓸 때에 12% 내지 않고 4%만 냈는지 그때의 주장은 뭐고 우리 주장은 뭐였었는지 그 한번 들어볼 만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볼 만하고 제주도에 갔으니까 뭘 먹어야 되죠? 아, 회는 그 저기 뭐 제주도만 가서 먹어. 뭐, 옥돔도 한 마리 먹고 그다음에 제주도 바람도 쐬고 아 그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하루도 못 갔었잖아요. 답답한데 이제 조금 저기 뭐 이렇게 왜 뭐라 그러죠? 왜 격리를 좀 해제시키잖아요. 네. 조금씩 어떻게 괜찮아지니까 이거 한번 좀 가보자 했는데 이번에 여기 가서 현장 답사 갈 물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땅이 몇 평이죠? 1494평이죠. 그래갖고 지금 얼마는 5,900에서 41만 9천까지 떨어졌죠. 지목이 임야죠. 임야가 두 필지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은 필요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1494평이거든요. 이게 사실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가 막 처음 시작할 때쯤, 그때도 작년 4월 달에 현장 답사를 갔었어요. 제주도로. 그 후에는 이제 못 가버렸는데, 그때에 우리 그 공인중개사 얘기가 뭐냐면, 대로변에 붙어 있어서 집을 지을 수 있으면 6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거든요. 그러면 1,400평이 그 2년 전 가격으로 해서 60평이면은 지금 얼마죠? 64, 24, 6은 8억이죠. 근데 지금 얼마까지 됐죠? 근데 지금 보게끔 되면 잠시 이 저기 뭐야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여행 오는 거 뭐 이런 게 갖고 잠시 지금 어떤다? 그 활성화되는 것이 조금 소강 상태라서 조금 이렇게 가격이 하락세가 있고 가격의 경매가 한 번씩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이 시기라고 봐요. 제주도에. 지금 사서 등기 이전해놓고 내년이나 후년쯤 8점 됐을 때는 다시 제주도가 다시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뭐 하면서 어떤다? 다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본다는 얘기. 지금 가서 저는 투자할 만한 거 있으면 사두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상당히 이 물건이 제 나름대로는 가보진 않은데 좋아 보여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 땅하고 요 땅이죠. 두 개입니다. 그런데 이면대 여기 두 개죠. 요 땅하고 요 땅은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여기 보면 뭐가 있죠? 보존 계획관리 지역이죠. 하고 보존관리 지역 있죠. 짙은 청색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옅은 청색은 뭐야? 보존관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2차선 대로변 옆에 여기 보이죠? 평지로 아주 깨끗하고 좋죠. 다시 말해 산지 전용만 허가만 받아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제가 보기에는 4개 정도로만 또는 5개 정도로만 분할해서 택지로만 만들어 놓으면 내가 보기에는 80만 원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 본다. 이번에 저기 뭐야 31일 날 가면은 여기 현장 답사도 가고 또 이걸 낙찰을 받았을 때에 공인중개사가 이제 저기 뭐야 얼마에 어떻게 팔아줄 수 있겠다는 얘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 가격을 우리가 써서 들어가면 되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제주도 서귀포시 과수원 있고 뭐가 있어?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보면 8억 9,700짜리가 얼마? 4억 3천 그랬다니까 이거는 평당 얼마? 거의 100만 원 돈. 100만 원 돈에 감정이 된 겁니다. 보면.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 과손하고 도로로 돼 있죠. 자, 이게 보시게끔 되면은,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겁니다. 이거는 이미 택지로 만들어서 이걸 내가 알기로는 한 150만 원씩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이 땅이거든요. 지금 100만 원꼴이 지금 감정이 됐었는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지금 40 몇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것도 이번에 가서 보고, 이를 분할을 해서 도로만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것도 이 앞에 것처럼 100만 몇십만 원에 파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저는 봅니다. 주변이 이 개발이 다 돼갖고 택지로 다 돼가고 있는 그런 동네에 있는 땅이잖아요. 여기 보면 있죠. 이것도 이번에 현장을 가서 한번 보고 공인주사 얘기 듣고 이것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할해서 어떻게 팔 것인가만 하고 던지고 나오면은 이 앞에 것이 100만 원 간다면 이걸 100만 원 못 갈 이유가 없죠, 지금. 근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40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그 제주도 갔을 때 같이 현장 타서 보고 공인중개사 같이 얘기 듣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여기가 서귀포시 뒤에 있죠. 제주도는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주시의 인구가 한 5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4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주시가 30만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서귀포시는 20몇만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그 서귀포 쪽, 선상 쪽에 그 제주 항공 저걸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항을 제2공항을 만든다고 했죠. 근데 그것이 상당히 어떤다? 지금 했냐 마느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희룡이가 밀어붙이지 못했어요. 그럼 내가 판단하기에는 뭐냐면 제주시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있는 제주공항을 확정하자 그래요. 서귀포에서는 옮기자 그럽니다. 옮겨야 돼, 확정해야 돼. 다시 말하면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새벽 1시간, 2시간, 3시간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현재 제주시는 소음 때문에 9시 이후에는 비행기 못 떠요. 그러니까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떻게 한다? 이쪽 성산으로 옮기는 게 맞는데 성산으로 옮기게끔 되면서 여태까지 제주시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서귀포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 더 상승률이 더 많지 않겠는가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거기 제주도 가서 제주도의 공인중개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가서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 이거님. 이쪽도 상당히 좋은 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23번째입니다. 제주시 구자의 임야가 437평이죠. 제주도의 땅이 대지나 이렇게 주택가에 있을 때는 100평, 150평 이렇게 있는 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땅이 개인적으로 임야가 437평으로 단독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것이 경매가 나왔는데 1억 3,200짜리가 6,50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 얼마까지 떨어진 거죠? 얼마예요? 15만 원 아니에요? 15만 원. 제주도의 땅 15만 원 제가 10년 전에 보던 가격이에요. 그런 것이 이것이 경매로 지금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같이 이렇게 준 건데 이번에 우리 제주도 가실 분들은 이제 자기 그 인감하고 위임장하고 뭐 이런 것을 하나 가지고 갔다가 마음에 든다 그럴 때는 우리 그 공인중개사 수강한테 대리 입찰 좀 해주라. 그리고 오면 입찰을 받아도 되거든요. 그런 준비를 해서 다 가서 설명 다 듣고 낙찰 받아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에 팔아주겠다고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가서 이제 아까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통째로 파는 거와 분할해서 파는 거는
분할을 좀 해서 파는 것이 훨씬 더 마진이 많으니까 그렇게 분할을 해서 시간을 한 1년 정도를 후를 보고 분할해서 그렇게 파는 수 있게끔 하면 그런 돈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제주도를 한번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 이번에 그러한 땅이 괜찮은 것이 가격이 떨어진 것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제주 답사를 한번 가야 되겠다고 마음은 뭐 어떤 원인입니다. 보면 지금 것도 이 물건 다 괜찮은 물건들로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 딱 이렇게 땅이 있으면 다.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이 땅에 산소가 있어요. 이렇게. 산소가 있죠. 산소 있죠. 산소가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있는 게 좋죠. 돈 되는 게 좋지. 아이씨. 산소 있으면 돈 되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제주도에 있는 산소는 측량을 해갖고 잘라져 있죠. 그리고 그 산소 주인 따로 있고 그 옆에 땅 주인 따르죠. 그러니까 땅을 경매로 낙찰 받아도 그 산소를 자기 땅을 별도로 잘라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에 알박이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소를 치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협작을 해서 그냥 돈을 몇 백을 주고 치워가라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치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 보면 묘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죠. 그런데 산소가 있죠.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낙찰을 받고 이 산소가 무연고 묘지라고 하면 없애버리면 됩니다. 유연고 묘지라고 해서 주인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상대로 뭐야? 혈구와 치료 조정 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산소보다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얼핏 보면 산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쁜 것이 아니라 좋기 때문에 이 정도 얼마 정도죠? 400평에 얼마죠? 15만 원. 15만 원이죠? 얼마? 6,500이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둘이서 어울려서 공투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갖고 어떻게 하는데 200평씩 딱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한다? 딱 자르서 분할해갖고 산소 없애버리고 한 2, 3년 있다가 팔아버리고 나오면 탁 좋은 겁니다. 둘이서 사는 게 최고 좋습니다. 제가 4월 달에는 소속 경매를 한다고 하고 또 그다음에 그 화요일 날에는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5월 달에는 정규 과정에 의해서 토지 개발 후에 강의를 하는데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형질 변경, 농지 전용, 토지 분할 뭐 이런 거를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에 이 토지개발 2는 건축법에 관한 거거든요. 물론 국유지를 점유한다든지 토지 분할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긴 한데 대부분이 건축에 관한 겁니다. 허가와 받는 거, 무허가 건물 양성화시키는 거 이런 것이 뭐 용도 변경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을 거래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게끔 되는 건데, 우리가 개발은, 토지 개발이 뭐예요? 인허가. 무슨 인허가르죠? 건축허가 인허가죠. 다시 말하면, 개발을 했을 때는 건축법을 알고 개발하는 것과 건축법을 모르고 개발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토지개발2는 건축법에 의한 겁니다. 무허가 양성화시키는 거, 도로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국유지 불화를 받는 거, 점유하는 거, 그 다음에 분할하는 거, 이런 것을 가지고 강의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 언제 한다고요? 5월달 9, 16, 24일 갖고 교재 포함해서 10만 원씩의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강의 010-444-2069로 문의해 주시면 그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도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저기서도 강의 들어요. 대구에서도 강의 들으실 수 있어요. 예. 인천시 중구 남부동 토지 건물 도로 집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위에 보면 도로들은 있는데 임야가 두 필지가 있고 여기 땅은 두 필지는 도로는 지분입니다. 자, 이게 위치가 어디냐 한번 자 보십시오.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보면 여기가 인천공항입니다. 뭐 다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가서 인천공항이거든요. 인천공항 뒤편에 뒤편 여기 보면 수영장이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거기에 있는 땅이 지금 보게끔 되면은 190평짜리가 3억 4,600에서 1억 6,90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돼. 이거는 도로고, 요 땅하고 요 땅이에요, 두 개가. 요 땅과 요 땅인데, 여기는 건물이 하나가 있죠. 근데 이거는 현황 도로를 어떤다? 현황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게 쓰고 있어요, 이 집에서. 집에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집의 도로는 이쪽으로서 이렇게 쓰게끔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빨리 가면 이쪽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보면. 저는 이거를 하고 이거 막아버려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도로를 써라 이런 얘기. 왜 남의 땅 가운데로 지나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남의 땅 가운데로 지나가느냐. 이거 딱 막아버리면은 이게 약간 경사가 저기가 있고 여기에 가는 지목이 도로로 돼 있거든요. 보면 이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일로 써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거 막으면 이쪽이 협상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뭘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 보면 여기 집이 있죠. 여기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거 그냥 이쪽으로 돌아서 우리 땅으로 들어가게끔만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뒷집으로 들어가면 여기 어떻게 한다? 막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그쪽에서 협상을 해서 우리 땅으로 사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는 저쪽으로 돌아가서 도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냥 가격이 한 40불까지 떨어졌으니까 한번 투자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뭐가 있죠? 건물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죠. 일괄 매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소매 점유인데 뭘로 이렇게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여기 뭐 낚시라고 뭐 오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소매점을 만들었다가 이걸 뭐 다시 고쳤나 뭐 이런 생각은 들긴 한데 현장을 가보지는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